투자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게 이 레버리지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레버리지보다 금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랭군입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수십 권의 책들을 봤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 키워드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레버리지. 레버리지는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투자금을 줄이기 위한 모든 행위를 레버리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출을 왜 하죠? 실투금을 줄이기 위해서. 전세를 왜 놓죠? 투자금을 줄이기 위해서. 모두 투자금을 줄이기 위한 레버리지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양도세, 절세는 왜 하죠?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투자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게 이 레버리지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레버리지보다 금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부동산 시장 조정기가 오지 않을까요? 그런 뉴스들 때문에 내 집 마련 시기를 계속 미루고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 선택에 있어서 힌트는 이미 과거에 있었습니다. 2006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2006년도부터 2007년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수도권 부동산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2006년도에 금리가 몇 프로였는지 아세요? 3%였어요. 2007년도에 4%가 됩니다. 오라, 금리가 계속 올라가네. 이거 부동산을 처분하고 현금화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2008년도에 5%가 됩니다. 금리가. 집값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확히 2년 만에 2배로 뛰었습니다. 수도권 부동산 한번 경험하신 분들 있죠? 금리가 상승했는데 집값은 2배가 됐어요. 그러면 2008년도 이후로는 어떻게 됐을까? 2008년 9월 달에 그분이 오십니다. 서브프라임. 리먼 브라더스 은행이 파산을 하고 그 여파로 연쇄 파동이 시작되면서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우리나라 부동산은 전부 다 하락을 하게 되었을까요? 한번 그래프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실명제, 실거래 가격 그게 2006년도 시행이 됐고요. 2006년도부터 지금 서울에 또는 부산의 지역별 가격 변화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그래프를 제가 띄워놨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 조정을 받고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을 해서 2014년까지 계속 하락을 합니다. 큰 폭의 하락이라기보다는 느슨한 하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때 하락기를 겪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큰 폭의 하락이라고 느낄 거예요. 반면에 부산은 어떻게 됐을까요? 서울하고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서울이 하락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파른 속도로 상승을 시작하죠. 2008년 이후로 9, 10, 11년 정점을 찍습니다. 금리가 오르는데 왜 서울은 내리고 부산은 오른 걸까요? 부산뿐만 아니라 지방의 대부분의 도시들이 이 시기에 다 올랐습니다.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는 거죠? 금리가 부동산 가격과 하락 요인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바로 미치는 요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금리 말고 이렇게 다른 양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 그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수요와 공급이었어요. 서울은 2006년도부터 8년도까지 공급을 좀 많이 했고요. 엄청나게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공급을 많이 했고요. 반면에 지방 같은 경우는 공급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어요. 분위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다들 건설사들이 수도권에만 분양을 하고 지방은 공급을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매매가도 같이 올랐죠. 그리고 또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레버리지 때문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 2006년도에 노무현 정권 시작을 하면서 시작했던 게 양도세 중과였어요. 그때 양도세 중과율이 몇 %였냐? 2주택 이상은 50% 집을 팔면 수익에 3주택 이상은 60%를 양도세로 내야 됐어요. 세금이 엄청나죠.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50% 60% 내 이거거든요.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일반 과세에다가 뭐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이 됐을 때 2주택자 이상은 플러스 10%, 3주택자 이상은 플러스 20%를 내죠. 일반 과세에다가. 조금 다르죠. 과거에는 정말 강력했는데 지금은 느슨하네 라는 생각이 드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은 이제 일반 세율 자체가 최근 뭐 서울을 필두로 수도권은 정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한 3억 이상 오른 단지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거의 2배씩 넘게 다 올랐기 때문에. 자, 그 말은 일반 세율 자체가 40%에서 시작을 해요. 거기다가 20%를 때리면 60%를 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뭐 과거나 지금이나 양도소득
취득세율이 높은 건 사실 매한가지예요. 근데 다른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전국이 동일한 조건인데 과거 2006년도에는 양도세 중과를 수도권에 한정지어서 진행을 했어요. 무슨 말이죠? 사람들은 어떤 곳으로 투자를 옮겨갔을까요? 당연히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레버리지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팔았을 때 수익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래서 지방으로 간 거죠. 단순히 공급이 부족해서만 올랐다고 볼 수 없어요. 결국은 누가 오른 가격에 그것들을 다 사주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돈은 금리를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를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곳이 취득세가 더 적게 들어가는지, 어떤 곳이 보유세가 더 적은지, 어떤 곳이 양도세가 더 적은지, 어떤 곳이 투자금을 적게 넣어도 되는지, 그런 부분에 따라 돈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한 이 레버리지와 지금 최근 2021년 이후로 사람들이 하는 투자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상관관계 있죠. 절대적으로 있죠. 요즘 뜨고 있는 부동산 투자처가 뭐죠? 공시지가 1억 이하. 이거 왜 하는 거죠? 취득세 중과가 안 되니까. 과거 한때 유행했던 법인 투자 이거 왜 했던 거죠? 양도세 중과가 안 되니까. 요즘 지방 비조정 지역 투자 많이 하죠. 왜 하는 거죠? 양도세 중과가 안 되니까. 지방 공시지가 3억 이하로 양도를 하면 양도세 중과가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죠. 이런 것들을 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왜 하는 거죠? 취득세 중과 없고 종부세 없고 양도세 중과 없고 이 3박자가 다 떨어지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꼬마 빌딩 왜 하는 거죠? 취득세 중과 없고 종부세 없고 양도세 중과가 없으니까 하는 거죠. 자본가는 이 레버리지에 신경을 곤두세워요. 일반인들은 금리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세요. 부동산 투자를 어디에 할까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요. 레버리지가 어디가 더 좋을까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취득세가 적은 곳은 어디지? 보유세가 적은 곳은 어딜까? 양도세가 적은 곳은 어딜까? 대출이 많이 나오는 곳은 어딜까?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곳은 어딜까? 이 5가지 중에서 2개, 3개가 해당하는 곳이라면 돈은 그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돈이 움직이면 그쪽 시장, 종목, 지역은 오를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 중에서 여러 개가 만족된다면 돈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을 거예요.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레버리지에 관심을 가지세요. 다른 그 어떤 요인보다 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투자처를 찾는데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하시고 빠르게 부자 되세요. 피스!